이제 저비용 항공사에서도 1등석을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국내 LCC 최초 대형기인 보잉 777-300ER을 도입하면서 비즈니스석은 물론 1등석과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을 탑재한 기깔나는 항공기 운항을 시작했는데요. 과연 저비용 항공사의 1등석은 탈만했을지. 안녕하세요, 또또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저비용 항공사 하면 흔히 작은 비행기를 가지고 가까운 국내선이나 동남아 정도만 운항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내 LCC인 티웨이 항공이 최근 그와 같은 편견을 깨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광동체 중형기 A330을 도입하여 장거리 비행을 준비하였고요. 실제 2024년부터는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를 시작으로 파리, 로마,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등 유럽의 인기 노선에도 취항하였죠. 하지만 기존 티웨이 항공의 A330은 장거리 운항 기제임에도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 오픈형 비즈니스석이거나 1등석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는데요. 지난 3월 7일 1등석 포함 무려 4가지 클래스 좌석을 탑재한 티웨이 항공의 보잉 777-300ER이 운항을 시작하였습니다. 보잉 777의 경우 대한항공에서도 유럽과 미주 등 장거리 노선에 투입하는 주력 항공기인데요. 김포, 제주, 티웨이 항공의 보잉 777이 공식적인 첫 상업 비행을 하는 날 저도 직접 타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모습 확인해 보실까요? 티웨이 항공의 비즈니스석 정식 명칭은 비즈니스 세이버인데요. 이번에 신기제를 도입하면서 체크인 카운터에 못 보던 사진이 하나 생겼네요. 게이트 근처에서 대기하는데 드디어 새로 도입한 보잉 777-300ER이 등장합니다. 주로 소형기만 운항하는 김포공항 국내선 터미널이다 보니 체급부터 다른 거대한 항공기의 존재감이 어마어마했는데요. 이번에 도입한 보잉 777 기종은 A380과 같은 복층형 항공기를 제외하고 단층형 항공기 중에는 가장 큰 항공기입니다. 티웨이 항공의 보잉 777 역시 무려 294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죠. 내부가 궁금해서 얼른 탑승해봤는데요. 진짜 1등석이 있네요. 기체 가장 앞쪽에 1등석 6석이 아주 널찍하게 탑승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고 놀랐던 점은 기내에서 티웨이 항공의 향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는데요. 회색의 중후함이 보이는 진짜 대형 항공사의 1등석 느낌이 나는 좌석 6석이 놓여 있었죠. 대한항공의 보잉 777의 경우 1등석이 한 줄에 4좌석씩 있는 것과 달리 티웨이의 보잉 777 1등석은 창가에 하나씩, 그리고 중앙에 사선형으로 바라보는 좌석이 하나가 더 있어 한 줄에 3좌석만 있다 보니 공간도 훨씬 넓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32인치 너비의 좌석은 일반 좌석 공간 외에 좌석과 벽 사이를 채워주는 시트가 있어 훨씬 넓게 느껴지는데요. 특히 항공기 중앙 좌석의 경우 한쪽 면은 완전히 막혀 있어 왼쪽 창가 좌석과는 아예 차단된 모습이죠.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께선 왼쪽 창가 좌석, 나란히 여행하고 싶은 분들께선 중앙과 우측 창가 좌석에 앉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등석 앞뒤 공간 역시 2m가 넘기 때문에 아무리 키가 커도 걱정하실 부분은 없고요. 건너편엔 침대로 펼쳤을 때 발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좌석에 앉았을 때 TV가 정면에 있는 것이 아닌 살짝 왼쪽의 위치에 위치가 안 맞는 것 같았는데 신기하게 모니터를 옆으로 밀 수가 있네요. 다만 티웨이 항공의 경우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기내 엔터테인먼트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모니터를 통해 할 수 있는 건 독서 등을 켜거나 승무원분을 호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좌석과 창문 사이에는 원목 느낌의 재질을 사용하여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티웨이가 샴페인을 서비스할지는 모르겠지만 샴페인잔 놓을 받침대도 있고 수납 공간도 있죠. 전반적으로 좌석에 쓰인 색상이 복도 쪽 붉은 카펫 외에는 튀는 게 없고 무난한 색상들로 채워놓았기 때문에 신선함은 없어도 호불호 크게 갈리지 않을 디자인입니다. 좌석 옆쪽엔 책자를 꽂아두는 공간과 의자를 눕히거나 세우는 컨트롤러가 있고요. 창가 쪽에는 리모컨과 역시 좌석 조절이 가능한 LCD 패널이 있는데 여기 특이한 로고가 있네요. 이 로고는 사실 홍콩 대표 FSC 캐세이 퍼시픽의 로고인데요. 여기서 밝혀지는 티웨이 항공 보잉 777의 비밀, 바로 신형 항공기가 아닌 캐세이 퍼시픽에서 운행하던 항공기를 중고기로 도입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시는 모든 기내 좌석과 디자인은 캐세이 퍼시픽이 운영하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중고로 도입한 보잉 777의 경우 2013년에 제작되어 약 12년 정도 된 항공기인데요. 항공기의 경우 12살이면 한창 열심히 운항할 기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새 비행기의 깔끔함은 없을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중고기였기 때문에 LCC임에도 1등석 포함 프리미엄 좌석을 많이 탑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기내 디자인도 티웨이색이 묻어나지 않아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완전히 지원하지 못한 캐세이 퍼시픽의 로고는 아쉽다면 아쉬운 모습이네요.
1등석인 만큼 좌석을 180도 침대로 펼쳤을 때의 모습이 궁금했는데요. 좌석 옆쪽 추가 시트가 여백을 채워주면서 침대로 펼쳤을 때 엄청 넓은 모습이 있죠. 발을 놓는 공간도 막혀있지 않아 시원시원한 모습이고요. 사실 캐세이 퍼시픽 자체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보다 더 낫다고 평가받는 항공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던 1등석 좌석은 사실 어느 항공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좌석이긴 합니다. 기내 테이블 역시 1등석답게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한 모습이네요. 뒤쪽 비즈니스석도 그간 티웨이 항공이 운영하던 비즈니스석과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기존 운영하던 A330의 비즈니스석은 기체 맨 앞쪽에 6좌석씩 2줄 또는 3줄, 총 12석 또는 18석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번 보잉 777의 경우 1등석의 맨 앞쪽을 양보하는 대신 분리된 두 공간에 8좌석과 45좌석이 있어 무려 53석의 비즈니스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좌석 자체도 기존 티웨이 항공 비즈니스석과 달리 리버스 헤링본, 즉 엇갈려 있는 사선 형태의 전좌석 복도 진입이 가능하고요. 캐세이 퍼시픽 특유의 녹색 시트와 티웨이 특유의 붉은색이 은근 잘 어울리는 모습이죠. 21인치 너비의 좌석은 일반적인 대형 항공사 비즈니스석과 비슷한 수준의 너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머리 부분을 둘러싼 칸막이가 역시 승객 간 시선이 마주치지 않게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뒤 공간 역시 1등석 못지않게 2m가 넘는 모습인데요. 다만 1등석과 달리 앞뒤 좌석이 겹치는 부분에 발을 놓는 공간이 위치하고 있어 1등석과 달리 발 움직임에 제약은 있지만 레그룸 자체가 꽤나 넓다 보니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좌석 옆쪽엔 좌석 컨트롤러와 리모컨이 있는데 여기서 살짝 연식이 보이긴 하죠. 보통 헤드셋을 놓는 안쪽 서랍 공간은 캐세이 퍼시픽 특유의 밝은 젓갈색이 쓰여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볼 건 없지만 모니터가 준비되어 있고요. 좌석 앞쪽 공간은 계단과 같이 단을 나눠 놓아 좌석을 눕히는 정도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석 역시 180도로 좌석은 눕혀지고요. 1등석과 같이 비즈니스석에도 옆쪽 공간을 채워주는 패드가 있어 공간 활용이 좋습니다. 누웠을 때 좀 더 아늑함을 줄 수 있게 옆쪽 팔받침대 부분도 올릴 수 있네요. 티웨이 항공의 보잉 777 비즈니스석은 사실 굉장히 평이한 비즈니스석입니다. 전세계 대형 항공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비즈니스석인데요. 다만 저비용 항공사에서 대형 항공사에서 찾아볼 법한 비즈니스석을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특별하죠. 그리고 비즈니스석 뒤쪽에 또 하나의 특별한 좌석이 있는데요. 바로 프리미엄 이코노미입니다. 일반 이코노미보다 좌우 너비나 앞뒤 간격이 여유가 있는 프리미엄 이코노미 총 34석이 있는데요. 뒤쪽 이코노미석이 343 배열로 한 줄에 10석이 있는 것과 달리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은 242 배열로 좌석 2개가 적고 그만큼 더 공간을 여유 있게 쓴다고 보시면 되죠. 다만 좌우 너비는 크게 의미 있을 만한 차이는 아니고 앞뒤 공간이 38인치이기 때문에 일반 대형 항공사 이코노미석보다 훨씬 넓어 다리가 좀 편한 좌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쪽에 발받침대가 있거나 모니터 부분 디자인도 일반 이코노미석과 조금 차이가 있지만 역시 큰 의미는 없네요. 맨 뒤쪽 이코노미석 역시 캐세이 퍼시픽의 향기가 느껴지는 녹색 시트이고요. 대한항공의 보잉 777의 경우 333 배열로 더 여유 있는 모습인데 343 배열이다 보니 조금 더 꽉 찬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전일본 공수나 유나이티드 항공 등도 같은 기종에서 343 배열로 이코노미석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걸 단점으로 보기는 애매하네요. 32인치의 좌석은 역시 일반 대형 항공사의 이코노미석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접을 수 있는 머리 받침대, 역시 큰 의미 없는 모니터가 있고 이코노미부터 1등석까지 전좌석 충전이 가능한 콘센트가 있어 충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티웨이 항공에서 이번 보잉 777 첫 취항을 맞이하여 처음에 광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호텔 항공 분야는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싶어 고사하고 대신 제 사비를 들여 예약하고 탑승하면서 직접 탑승하지 않는 1등석과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을 촬영할 수 있게 협조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단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전반적으로 탑승 후 제가 느낀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는데요. 왜냐하면 캐세이 퍼시픽의 항공기였기 때문이죠. 이미 좋은 평을 들을 수밖에 없는 대형 항공사의 항공기, 그것도 1등석까지 갖춘 항공기를 들여왔기 때문에 새거가 아니다 라는 점만 빼고는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딱히 눈에 보이는 단점이 없었고요. 다만 프리미엄 좌석의 경우 기내식이나 엔터테인먼트, 어메니티 등 서비스가 좌석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장거리 노선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평가할 수는 없겠네요. 다만 활용되지 못하는 모니터 등을 보았을 때 좌석은 1등석이지만 기내 서비스는 기존 티웨이의 비즈니스석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티웨이 항공은 이번 보잉 777의 1등석을 1등석으로 운영하지는 않고요.
프라이빗 스위트와 프리미엄 플랫베드로 같은 비즈니스석 카테고리 안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이코노미 역시 스탠다드 이코노미와 함께 같은 이코노미 카테고리 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예약은 일반 비즈니스와 이코노미로 하신 후에 좌석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추가금을 내고 프라이빗 스위트와 프리미엄 이코노미를 더하는 개념인 거죠. 이미 티웨이는 파리, 로마 등 주요 유럽 도시에 이어 캐나다 밴쿠버에도 취항 예정인데요. 장거리 비행하시는 분들 중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의 코스 기내식과 같은 과한 서비스는 부담되고 그저 널찍한 공간에서 발만 뻗고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요. 티웨이의 비즈니스석이 서비스를 덜어낸 만큼 저렴하게 판매된다면 그와 같은 분들께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티웨이 항공이 서비스 관련 이슈가 종종 있긴 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아시아나항공을 대신한 항공사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장한다는 점은 분명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것 같네요. 게다가 최근 주인도 바뀌었으니 앞으로가 기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날 티웨이 항공 보잉 777 탑승을 위해 김포공항에서 1시 제주행 비행기를, 제주공항에서 3시 반 김포행 비행기를 탑승했는데요. 실제 승무원분들도 똑같은 분들과 같이 오고 가며 그야말로 퀵턴 비행을 마쳤죠. 또한 이날 많은 구독자분들도 만나 힘들긴 했지만 되게 재미있고 신나는 비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티웨이의 보잉 777이 국내선 비행을 마치고 실제 장거리 노선에 투입이 되면 서비스까지 받아가며 리뷰해보길 바라며 저는 지금까지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